오늘 주제는 레드 데드 리뎀션 2 스토리에 대한 if이다. 첫 번째 if는 아서가 결핵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다. 레데리 2에는 스토리가 크게 변하게 되는 분기점이 있는데 바로 토마스와의 만남에서 결핵에 걸리게 된 것이다. 만약 아서가 결핵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후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선 결핵이 아서 모건의 인생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자면 아서는 보안관, 핑커튼, 현상금 사냥꾼 등의 영순위 표적으로 직접 평생을 바람 잘 날 없이 도망다녔는데 당시 의료기술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결핵은 아서에게 시한부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로 인해 아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의 종지부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뇌하고 결단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여러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갱단의 와해와 맞물려 아서의 심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서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결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아서가 결핵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미 아서는 아버지처럼 모시던 더치 반 더 린드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졌기에 결국 무법자 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더치를 저버린 채 존과 존의 가족을 도와주는 것까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 이후부터가 중요한데 우선 존의 경우 아서의 도움이 있기에 8년 동안 떠돌이 불황자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거기다 갱단이 와해된 결정적인 원인인 마이카 벨은 건장한 아서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에 결국 마이카는 아서의 손에 죽거나 아서를 피해 먼 곳으로 도망쳐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존이 에필로그 막바지에 복수하겠다고 총 들고 설치다가 에드거 로스에게 들켜 가족이 붕괴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법자 생활을 완전히 끝낸 아서는 본인의 전 여친인 메리 린튼과 재결합하여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서에게 결핵을 옮긴 다운즈 가족의 경우 아버지인 토마스는 아서의 개입이 있건 없건 결국 결핵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막대한 빚을 감당 못한 다운즈 부인과 아들 역시 본편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 물론 본편에선 이후에 진행한 사업이 크게 성공해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그 사업 발도는 아서가 죄책감에 못 이겨준 것이기에 오히려 아서가 개입하지 않은 if 세계선에선 사업이고 뭐고 개같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엉클의 경우 에드거 로스와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으니 자연스레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if는 아서가 챕터 2에서 마이카를 죽게 내버려뒀다면 이다. 알다시피 마이카는 챕터 2에서 난동을 부린 죄로 스트로베리 감옥에 갇혀 교수형에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더치가 아서에게 마이카를 구해달라고 요청한다. 만약 아서가 그 요청을 끝까지 무시하고 결국 마이카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후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선 마이카가 죽게 되어버림으로써 후반부에 더치가 병신이 되고 갱단이 와해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서의 경우 갱단 두목인 더치의 말을 무시한 채 갱단원을 죽게 만들긴 했으나 아무리 그래도 갱단 내 집행자이자 무력 1인자인 아서 모건을 더치가 바로 내쫓거나 죽이거나 하진 않을 것이기에 아서 역시 생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무난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겠지만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더치가 친히 갱단원들을 이끌고 직접 스트로베리로 가서 마이카를 구하는 경우의 수다. 실제로 아서가 범죄를 저지르고 잡힐 경우 가끔 더치가 갱단원들을 이끌고 구해주러 오는 이벤트도 있으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이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인데 이유인즉 일단 블랙워터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챕터 이 시점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며 깽판을 칠 경우 정부에게 금방 다시 발각될 것이 자명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갱단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수라 후반부 맛이 갈 대로 가버린 더치도 아닌 아직 정신줄 잡고 있는 초반부 더치가 갱단 멤버들의 목숨을 건 도박수를 시도할 리가 만무하다. 다른 갱단원의 경우 빌이나 하비에르는 갱단이 와해되지 않으니 끝까지 더치를 따르다 조용히 무법자 생활을 은퇴하여 평범하게 살게 될 것이고 호제아의 경우 마이카가 죽음으로써 참모로서 더치에게 영향력을 더욱 끼치게 되어 결국 챕터 4 운행 강도 같은 무리한 계획을 실행하다 죽은 본편과 달리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레니도 살게 된다. 다만 키이란과 션의 경우 어떤 루트로 가던 죽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if는 죽거나 갱을 떠난 이들이 돌아온다면 더치 편일까 아서 편일까? 이다. 가장 먼저 죽은 션의 경우 평소 아서를 매우 존경하기도 했고 마이카를 존나 대놓고 싫어하기도 했기에 더치와 아서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아서를 고를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실제로 션은 갱단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그 누구보다 강한 인물이고 평소 갱단원들이랑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으니 이 모든 걸 파괴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마이카를 죽이기 위해서라도 아서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션도 빌이나 하비에르처럼 더치에 대한 무한 신뢰로 아서를 배신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앞서 말했던 마이카가 싫어서라도 더치 편에 붙을 확률은 적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 레니의 경우 볼 것도 없이 아서의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레니는 그 깐깐한 아서의 총애를 받는 몇 안 되는 인물이기에 아서가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갈 확률이 높다. 거기다 레니 역시 마이카 앞에서 대놓고 네가 뒤지면 시발 축제가 열릴 거다 시봉 발려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이카를 싫어하고
마이카 역시 그런 레니를 깜둥이 새끼라며 깔보고 있으니 레니는 1000% 확률로 아서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 다음 키이란의 경우에도 역시나 아서의 편에 서줄 것이다. 일단 키이란이 처음 갱단에 왔을 때 모두가 대놓고 키이란을 무시하고 욕을 했는데 이때 유일하게 키이란을 조금이나마 챙겨준 인물이 메리베스와 아서였고 이후로도 낚시도 같이 가고 서로 농담 따먹기도 하는 등 사실상 아서는 키이란이 덫이 갱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과도 같기에 그런 그가 막판에 아서를 배신하고 덫이 편에 붙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사이먼의 경우 애초에 갱단 내 하나밖에 없는 요리사인데다 비전투원임에도 엄청난 피지컬을 가졌기에 마이카의 괴롭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갱단원 중 하나라 이렇다 할 접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이카를 좋아하는 건 절대로 아니기에 만약 피어슨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역시나 아서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다음 엉클과 스완슨의 경우 마이카가 가장 많이 대놓고 괴롭히던 샌드백이나 다름없었기에 만약 끝까지 남아있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아서의 편에 붙었을 것이 자명하다. 그 다음 캐런, 메리베스, 틸리의 경우 역시나 두말할 것 없이 아서의 편이 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여성 멤버들 모두가 마이카를 버러지 새끼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 데다가 덫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여준 것도 아니라 굳이 덫이의 편에 설 이유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찰스의 경우 후반부에 덫이의 장기말 신세가 된 인디언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 미처 현장에 없었을 뿐이기에 만약 갱단에 남기로 했다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아서를 도와줬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찰스의 경우 갱단 내에서 아서, 존 다음과는 무력의 소유자이기에 찰스가 떡하니 두 눈 부리부리하게 뜨고 주시하고 있는 이상 어쩌면 마이카가 기습 총격으로 수잔을 사살할 엄두 자체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제아의 경우 살아있었다면 애시당초 갱단이 와야 될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덫이가 본격적으로 병신짓거리를 하게 된 시점이 호제아가 죽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설령 갱단이 파국의 길로 가는 걸 막지 못했더라도 호제아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존 패밀리의 경우 호제아가 살아있었다면 8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지 않도록 호제아가 조치를 취해 주었을 것이다. 최소한 핑커튼에게 다시 쫓기는 신세는 면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레데리2 세계관 속 이프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프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